안녕하세요. 외식 퍼널 마케팅 허 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 상위 노출, 또 네이버 광고비, 또 인플루언서 모집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또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으시죠? 저는 최근에 외식업 대표님들로부터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비전은 명확합니다. 외식 사업자분들이 1년 안에 네이버나 배달앱 등 외부 플랫폼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자신만의 고객을 보유한 진정한 독립사업가로 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입니다. 최적화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당장 대형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중형, 소형 키워드에서는 충분히 상위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탈피하라고 하면서 왜 네이버를 공략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외식 사업자들이 네이버나 배달앱 등의 플랫폼 없이 독립사업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현실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플레이스를 활용해서 가망 고객의 유입을 늘리고 방문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고객 유입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이 나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에서 탈피하기 위한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물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이버 플레이스의 공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들어오는 가망 고객을 많이 유입하시고 방문으로 이어지는 전환율도 높아져서 같은 비용으로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은 맛도 좋고 서비스도 훌륭한 것 같은데 손님이 왜 잘 안 올까? 왜 늘지 않을까? 또 네이버 광고나 대행사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효과는 왜 별로인 것 같을까? 배달앱 수수료만 해도 한 달에 몇백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다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도 정말 이게 맞나 라는 고민은 들지만 사실은 대안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네이버나 배달앱 등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내 스스로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니까 플랫폼에서 정책을 바꾸면 매번 휘둘리게 되고 비용 구조는 점점 늘어나고 꼭 죽지 않을 정도만 숨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돈이 있는 곳, 매장이 이미 성장을 해 있고 자본이 충분한 매장들은 비용을 계속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매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용을 쓰지도 못하면서 고객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 또 네이버 광고, 배달앱 등 비용이 늘어나는 플랫폼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재 비용 구조를 최대한 효율화하면서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네이버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플레이스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매장 정보만 올리는 게시판 또는 온라인 브로셔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개념부터 한번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친절한 사장이 있는 온라인 매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개념은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것은 친절한 사장이 있는 온라인 매장이다. 즉 24시간 365일 고객을 맞이하는 온라인 매장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잘못 만들어진 플레이스는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 온라인 매장과도 같습니다. 자,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망 고객이 식당을 찾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죠. 그리고 노출된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정보 확인을 하고 사진이나 리뷰 등을 보면서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방문 지역의 주변에 최소 3곳 내지 5곳을 비교 검토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친절하면 당연히 저장이나 방문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내 메뉴가 좋고 맛있고 서비스가 훌륭하더라도 플레이스에서 고객은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장님들은 뭘 먼저 하려고 하냐면 돈을 주고서라도 영수증 리뷰나 플레이스 유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장하기나 리워드나 트래픽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비용을 들여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도 하고요. 키워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스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워드나 저장하기를 외부의 일종의 어뷰징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트래픽이 많은데 실제 방문한 고객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히 주변의 경쟁사 대비 트래픽은 많은데 방문 흔적, 즉 예약이나 리뷰나 길찾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례하지 않으면 되레어 네이버에서는 어뷰징으로 간주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제대로 된 최적화는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최적화를 위해서 네이버가 어떤 플랫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이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텍스트 기반 플랫폼입니다. 블로그, 카페, 플레이스 역시 대부분의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네이버를 지금의 거대 플랫폼으로 만들게 된 차별화 요소도 바로 지식인 정보였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플레이스의 텍스트를 통해서 네이버 봇이 여러분들의 매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인지, 누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망 고객이 여러분의 정보를 알 수가 있을까요?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의 매장의 특징을 알 수가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는 곧 상위 노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키워드를 분류하고 제대로 제자리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즉,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위해서 첫 번째가 주요 키워드를 찾고 두 번째가 플레이스 내 정확한 자리에 키워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상위 노출을 위해서 저장, 예약, 리뷰, 길찾기가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유입을 위해서 키워드를 찾고 배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키워드 발굴 및 배치입니다. 키워드를 찾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매장에 맞는 키워드를 제대로 찾아서 배치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이버는 텍스트로 여러분의 매장의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네이버 봇이 여러분 매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분류하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바로 텍스트, 즉 키워드를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 봉평에서 한식당을 하고 계신다면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즉 고객이 직접 검색하는 메인 키워드를 말합니다.
당연히 평창 맛집이겠죠. 그리고 봉평 맛집이 될 겁니다. 또 업종과 지역이 합쳐진 평창 막국수 또는 평창 한우, 또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평창 여행, 평창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주로 조회수가 아주 큰 대형 키워드를 보통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형 키워드입니다. 방문 목적을 고민할 때 주로 쓰는 키워드입니다. 지역과 점심, 지역과 저녁, 또는 데이트, 가족 모임, 회식 장소, 기념일, 상견례, 청첩장 모임,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목적을 포함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키워드와 지역 키워드가 같이 만나게 되면 목적형 키워드로 검색이 되어지게 됩니다. 즉 고객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할 때 검색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심 키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키워드나 목적 키워드를 제외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리고 고객의 관심사가 엮여진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면 과연 주차가 가능한가? 또 단체석이 있는가? 단체 회식이 가능한가? 룸이 있는지, 또 전통 음식점인지, 현지인 맛집인지, 또 관광객 추천인지, 현지인 추천인지, 또 최근에는 내돈내산이란 키워드도 많이 검색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랑, 아빠랑, 엄마랑, 또 애견 동반, 이런 키워드들이 롱테일 키워드처럼 지역과 메뉴 또는 지역과 목적형 키워드와 함께 관심 키워드가 같이 연계된 아주 구체적인 욕구가 담긴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객의 욕구가 많이 반영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매장에 맞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이 키워드를 만약에 찾았다고 한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네이버 플레이스에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상세 설명란입니다. 고객이 플레이스에 들어오면 사진이 보이고요. 그 밑에 매장 정보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 안내란에 적는 키워드를 상세 설명란에 적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키워드, 목적형 키워드, 관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한 하나의 문장, 친절한 매장의 안내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식당이다, 평창에. 그러면 평창 한식당으로 가족 모임이나 데이트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곳입니다. 많은 수의 주차가 가능하고 현지인들이 인정한 맛집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일 경우에는 시즌 키워드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겠죠. 여름에는 물놀이나 워터파크, 겨울엔 스키, 이런 키워드를 삽입하여 고객들에게 안내하면 그런 확장 키워드들이 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은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매장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위치 안내입니다. 보통 우리가 길찾기라고 표현하는 곳인데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매장의 메뉴라든지 지역 명칭 플러스 맛집은 사실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메뉴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는데요. 사실 이미 여러분들 플레이스를 등록하실 때 주소와 메뉴, 업종들은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치 키워드는 위치 안내, 길찾기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소로 알릴 수 없는 주변의 랜드마크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곳은요, 아주 유명한 곳이 휘닉스 파크라고 있고요. 또는 대관령 목장도 있고요. 용평 리조트도 있고요. 알펜시아나 켄싱턴 같은
아주 유명한 펜션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곳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지 같은 곳도 있잖아요. 이호송 문학관이라든지 허브나라 같은 곳도 있고요. 이런 고객이 여행을 하면서 또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서 내 매장과 가까운, 그러니까 검색을 해야 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서 위치 안내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장처럼 우리 매장에 예를 들어서 휘니스파크에서는 15분 거리에 있다든지 우리 매장에서 연계대에서 갈 수 있는 대관령 목장은 25분 정도 걸린다든지 이렇게 고객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확장 키워드로서 우리 매장이 노출되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메뉴에 대한 안내입니다. 메뉴를 단순하게 업종에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메뉴를 단순하게 넣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보다 고객들이 반응을 하고 또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에 대한 안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메밀 막국수집 같은 경우는 직접 볶는 메밀국수, 메밀 막국수 또는 토종 메밀 100%, 또 바로 굽는 메밀전, 또 새콤달콤 비빔국수, 입맛 돋우는 뭐 메밀묵 이런 식의 표현들을 넣어주면 고객은 훨씬 더 이 메뉴에 대한 연상과 함께 고객이 표현하는 그런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에도 같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입장에서 더 먹고 싶게 만드는 키워드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 키워드 5개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역 메뉴나 지역명을 확장 키워드로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넣었던 키워드 외에 가족 모임이라든지 데이트라든지 현지인이라든지 또는 봉평 같은 경우는 장날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장날이를 키워드라든지 이런 식의 검색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키워드들을 삽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객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키워드의 최적화가 끝났으면요. 이제 2단계 고객 여정을 설계해야 됩니다. 1단계에서 만든 키워드를 통해서 플레이스로 들어온 고객이 이 집이 정말 괜찮구나 라는 고객 관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다라는 정보로 안내하는 메뉴 안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시각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고객들이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라든지 또 방문 전에 길찾기라는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안에는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쿠폰이나 혜택을 통해서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고객은 이렇게 기대를 한 이후에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 음식을 먹기 전부터 기대감에 차 있어서 같은 메뉴이지만 이렇게 알고 온 곳과 모르고 온 곳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또 방문해야겠다라는 재방문의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순환이 만들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네이버의 플레이스의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하고 예약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세팅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1개월 이내에 최적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 3단계는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이 나는 외부 트래픽을 유입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 이내에 최적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네이버의 그 네이버 광고를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심 키워드, 목적형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검색 광고를 대량 등록하는 걸 말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저비용으로 외부 트래픽 고객을 유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키워드, 대량 키워드는 파워링크 광고나 상위 노출 비용이 키워드 하나당 최소 200에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수 맛집, 강남 맛집 같은 데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평창 맛집 같은 경우에 플레이스 상위 노출하면 기본 350에서 400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큰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대량 등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키워드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형, 관심형 키워드, 이 키워드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롱테일 키워드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는 대부분 100에서 500, 많게는 1000 이하의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 특히 그 롱테일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는 100 단위의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 전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환율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 매장에 방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키워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0개짜리 키워드 하나를 노출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 든다면 실질적으로 100개짜리 키워드, 조회가 되는 키워드를 100개를 세팅해서 노출을 시키면 얼마의 비용이 드냐면 실제 10만 원도 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율이 높은, 방문율이 높은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훨씬 효과적인 광고 효율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플레이스 광고와 지역 소상공인 광고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달 총 광고비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보면 검색 광고비는 월 30만 원 이내에 나옵니다. 실제 제가 운영을 해보면 키워드를 5만 개 정도 돌려도 실질적으로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클릭당 과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 노출되는 노출수는 굉장히 많은 노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 20만 원 이내,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10만 원 이내. 이렇게 하면 전체를 다 합쳐도 실질적으로 월 5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 3개월 안에 브랜드를 어느 정도 확립하고 고객의 유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4개월에서 6개월 차에는 실질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외부 트래픽 광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가망 고객을 직접 발굴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핵심은 고객 정보 수집입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고객의 완전한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포인트를 적립할 때 또 주문할 때 혜택을 줄 때 고객의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도도 포인트라든지 여러 포인트 회사의 그 DB를 확인해 보면 중간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객이 그 매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혜택을 통해서 고객이 DB를 남기게 되면 매장에 대한 기대와 또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매장의 정보를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하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이 우리 집 만족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주어지는 쿠폰이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통해서 고객이 우리 집에 방문하고 실제 재방문할 확률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면 마케팅 자동화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한 매장들이 있었어요. 이 매장들을 제가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1개월 안에 자체 고객 DB를 1000명 이상 확보를 했고요. 실제 여러분들 광고비, 구글이나 페이스북 광고비가 많이 들 것 같지만 실제 채 50만 원도 한 달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네이버를 통하거나 그렇게 들어온 고객보다 재방문이 최소 30% 이상 높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로 확인해 보면 우리가 광고비 대비해서 500% 많게는 1000%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많은 매장들이요,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있으면 광고나 대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광고비를 300, 500,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쓰던 매장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를 정리해서 전략적으로 목표 키워드를 확보하고 배치하고 또 대량 광고로 전환하고 또 자체 고객도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관계관리를 통해서 독립적인 어떤 매장으로 발전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3단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 목적형 키워드, 관심 키워드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플레이스의 정보를 확인하면서 키워드를 상세 설명, 메뉴, 위치, 대표 키워드에 배치해 보는 겁니다. 메뉴 사진과 가격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특히 시각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메뉴 사진은 경쟁업소라든지 잘된 매장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진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안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뭐냐면 실제 그렇게 정리된 플레이스 내에 방문자 수를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실제 저장하기는 얼마나 늘었는지, 예약이나 전화 이런 액션 비율은 얼마나 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효과 분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키워드로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는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팅해 놓은 키워드들로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그런 효과 분석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3단계는 뭐냐면 저비용 키워드로 대량 키워드,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 채널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벤트를 기획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고객 DB와 관계 관리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쭉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개념들은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막히면 어쩔까? 또는 이거 정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이 내용을 듣는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의 한 10%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5%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를 다양하게 뽑고 또 제대로 배치하고 또 이런 것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업종별, 지역별로 또 세부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도 좀 쉽지 않고요.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량 키워드를 조합해서 또 대량 키워드를
또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10,000개에서 많게는 50,000개 이상을 세팅하고 또 등록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상 상당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를 어떻게 기획해서 고객을 유입할 것이냐,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를 어떻게 했을 때 더 효율적일 것이냐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고객과의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그런 것이 아까 자동화라고 했는데 자동화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라는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립적으로 네이버나 배달앱에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한번 배우고 그리고 한번 제대로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 관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것들을 이제부터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세팅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또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피드백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하다못해 네이버 플레이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그 댓글에 링크를 하나 넣어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매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까지 영상을 2개인가 올렸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시 이 영상을 찾고 싶으시거나 제 영상을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구독이나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 때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외부 플랫폼 네이버나 배달앱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플랫폼에서 완전 탈피하시고 여러분들이 완전 자립된 독립사업자로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